신장 건강이 60% 수준이네요. 그런데 몸은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60이 넘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얼굴이 부은 느낌 또는 눈앞이 잠시 흐릿하게 보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변 횟수가 줄거나 색이 진해져도 그저 물을 덜 마셨기 때문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평소처럼 식사도 잘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쉽게 지치고 허리가 뻐근하며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잘 붓는다면 잠시 주목해 주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어쩌면 우리 몸의 소중한 신장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의 건강을 돌볼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한번 약해지면 혈액을 깨끗하게 거르는 역할이 매일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상태가 꽤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맑은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더는 맑게 흐르지 못하면 여러 찌꺼기가 쌓이고 결국 생명력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이 정화의 흐름이 약해지면 한번 막힌 필터처럼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고 나서야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죠. 누구도 원치 않는 소식이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장에 조금씩 부담을 주는 습관들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아주 쉬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특별한 약 없이도 건강한 심장과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정신 또한 맑아질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채널 구독과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저를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일입니다. 만약 심장 건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유호진이라고 합니다. 30해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내과 의사이며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간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식사도 잘하시며 매일 운동하는 분들이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사례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이민우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73이셨는데 가벼운 피로감과 함께 다리가 조금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58로 신장 기능이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분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요. 매일 심장에 좋다는 견과류를 챙겨 먹었을 뿐인데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심장에 좋다고 믿었던 견과류가 오히려 그분의 건강을 해친 주된 이유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견과류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력을 더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노화를 늦춘다고 알고 있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과 신장이 건강하고 소화 기능이 왕성한 젊은 시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5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신장의 정화 능력이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하고 간의 지방 처리 속도가 변하며 췌장의 당분 반응도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 몸은 특정 영양소를 소화하는 효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의 건강 시기, 때로는 우리 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기능이 저하된 정수 필터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신체 변화에 대해 미리 듣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먹는 견과류가 혈압이나 다리 붓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 가령 잦은 야간뇨나 피로감, 어지럼증, 그리고 복부의 불편함 등을 겪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곤 합니다. 병원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60 아래라는 진단을 받을 때면 관리가 더 필요해진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걱정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장 건강은 일상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30년 이상 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식단을 조금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견과류를 선별하며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등 단 몇 달 만에 신장 기능이 놀랍게 회복되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왜 50세가 넘으면 좋다고만 알던 음식이 때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들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그 음식의 좋은 영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이것은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막연히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되죠. 무엇이 내 몸에 이롭고 무엇을 조절해야 하는지 알게 될 때 더 활기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함께라면 삶이 한결 가뿐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 이로운 지방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심장과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잖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50세를 지나면서부터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활력의 원천이었던 음식들이 신장 간 췌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마주했던 안타까운 경우죠.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박경희님, 연세는 67세셨습니다. 식단 관리에 정말 열심히셨어요. 튀긴 음식이나 술은 멀리 하시고 아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활력을 얻기 위해 매일 캐슈넛을 50알씩 챙겨 드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6달이 지난 후 허리 통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입원 후 CT 검사를 해보니 0.5c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석이 요관에 걸려 있었죠. 놀랍게도 원인은 캐슈넛이었습니다. 캐슈넛의 풍부한 옥살산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칼슘과 만나면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원활할 경우에는 이런 성분들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러나 60세 무렵부터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결국 몸에 남게 된 옥살산이 차곡차곡 쌓여서 몇 달 만에 결석으로 변하는 것이죠. 캐슈넛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변화하는 우리 몸에 더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한 견과류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흔히 견과류의 여왕으로 불리곤 하죠. 풍부한 양질의 지방 덕분에 그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 그 풍부한 지방이 오히려 건강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한 줌 약 100알의 열량이 700칼로리를 훌쩍 넘습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식사 한 끼와 비슷한 열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간과 신장은 이 많은 지방을 예전처럼 빠르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지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등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았던 또 다른 분, 71살 정우성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심장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마카다미아를 한 줌씩 드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체중이 불어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올랐습니다. 수치는 2배가 되었고 간 기능 지표 역시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카다미아를 호두로 바꾼 뒤 모든 수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카다미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0살 이후 우리 몸은 지방을 소화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약이었던 음식이 지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양념이 더해진 땅콩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입혀 구워낸 것들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녁에 TV를 보며 튀기거나 달고 짠 땅콩을 즐겨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의 이면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구운에서 조리할 때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가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첨가된 소금과 기름은 혈압을 높여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최현수님을 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며 땅콩 한 봉지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50%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올랐고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2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분께서 이 간식 습관 한 가지를 바꾸자 몇 달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된 견과류입니다. 이런 종류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작은 포장으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양념된 아몬드.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800mg 이상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섭취량이 많아지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혈액을 거르는 압력이 높아지고 신장의 섬세한 혈관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쉬지 않고 달리는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신호가 올 것이라고요. 하지만 신장은 아주 과묵한 장기입니다. 기능의 70%가 나빠져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피로감, 피부 건조, 진한 소변색, 잦은 야간요 같은 신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문제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기죠?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 견과류의 좋은 점을 누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와 섭취 방법을 안다면 가능합니다. 첫째, 튀기거나 소금, 설탕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본래의 자연식품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름과 첨가물이 섞여 우리 몸의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복에 드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빈속에 드시면 지방과 옥살산 성분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에 영향을 주거나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2시간쯤 지나 소화가 편안해졌을 때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하루 25개에서 30개, 즉 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와 지방이 과도해져 간과 신장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신 것만으로도 혈액, 혈압,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혈압약을 2가지나 드시던 분이 이제는 1가지만으로도 충분해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리가 붓는 증상이 완화되고 잠도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었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음식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될지 해가 될지를 가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하는 분들께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견과류를 걱정하기보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한 줌의 견과류가 건강을 지켜주기도 하고 반대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의 섭취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섭취 방법이 잘못되면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그 반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천연 보약이 되는 견과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종류를 고르고 시간과 양을 잘 지키면 며칠 내로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많이 봐왔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호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혜의 열매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죠. 저는 뇌와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호두의 식물성 오메가
삼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신장의 미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혈액의 자연 정화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이 매일 28개 호두를 6달간 꾸준히 섭취하자 인지 능력이 평균 11% 이상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우리 몸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 기억에 남는 강태우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주 이름이 자꾸 가물가물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호두 네 알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아주 밝은 표정으로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손주들 이름을 모두 기억합니다. 저는 그분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추천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혈압과 더불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이로운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고 비타민 E 성분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특히 당뇨 직전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매일 아몬드를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상태가 호전되는 사례를 자주 접했습니다. 한 예로 70살 한서연님은 처음 방문하셨을 때 당화 혈색소 수치가 8.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 전에 아몬드 7알과 따스한 물 한 잔을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그분의 수치는 7.1로 눈에 띄게 좋아졌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며 혈압 또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이것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인 건강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피스타치오를 소개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마음의 보석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작은 초록빛 견과류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칼륨 성분 덕분입니다. 칼륨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신장과 심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나트륨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염분 배출을 도와 신장이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혈압 초기 단계인 분들께 짠 음식을 줄이는 것과 함께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권해드립니다. 송준호님은 68살이셨는데 매일 2종류의 혈압약을 복용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고 오후 간식으로 무염 피스타치오 약 48알을 더했더니 복용하던 약이 한 가지로 줄었고 혈압도 평균 10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스타치오 속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노년기 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놀라운 영양을 담은 브라질너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은 견과류 한 알에 셀레늄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하루에 단 한 알만으로도 우리 몸에 필요한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 안에서 글루타시온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시온은 간과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60살 이후 쉽게 피로를 느끼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은 셀레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69살 오미자님도 늘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사셨다고 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브라질너트 한 알과 함께 염분 섭취를 줄여보시라 조언했죠. 석 달 뒤 그녀는 얼굴이 환해져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이렇게 가뿐해요. 물론 몸에 좋은 견과류도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첫째, 하루 한 줌 약 15개에서 30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에너지 과잉으로 장기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복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섭취하면 지방 흡수가 빨라져 혈당에 영향을 주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2시간 뒤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셋째, 견과류를 드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견과류는 수분이 적어 물을 함께 마시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다른 종류의 견과류를 드셔보세요. 견과류마다
가진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골고루 섭취하면 영양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매우 정교하거든요. 거창한 것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만듭니다. 혈압 안정, 기억력 향상은 물론 간과 신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숙면을 도와 몸을 보호하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죠. 혹시 건강을 위해 값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기셨나요?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챙기는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 그리고 소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을 활기차게 바꿀 수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목표는 더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가벼우며 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죠. 제가 의사로서 30년 넘게 지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어려운 수술이나 위급했던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 나이 탓이지. 피로감을 느끼거나 다리가 살짝 붓고 밤에 잠을 깨는 일들을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흐른 뒤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거나 평생 약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거죠. 병원을 찾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만약 조금만 더 빨리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꿨어도 지금보다 훨씬 평온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건강을 만듭니다. 몸에 좋은 견과류 한 줌, 따뜻한 물 한 잔, 소박한 식사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바로 그 습관들이 우리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혈압을 다스리고 피를 맑게 하며 신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1년, 2년이 지나면 몰라보게 건강해진 자신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제 주위에는 60이 넘어서도 활기차게 걸으시고 손주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소소한 노년의 기쁨을 만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배부르면 수저를 놓고 고단하면 쉬어가는 지혜입니다. 몸에 이로운 이야기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바로 주체적인 삶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그저 긴 수명만을 바라는 것이 아닐 겁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품격 있는 삶을 꿈꾸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책상이나 식탁에 놓인 견과류를 살펴보세요. 혹시 소금이나 설탕이 더해진 것이라면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빈속에 드셨다면 식사를 마치고 드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고작 견과류 한 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셨나요? 내 건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의심이 드시나요?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저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작은 실천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음식을 조금 싱겁게 먹거나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처럼요. 아니면 드시던 견과류의 종류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소한 변화가 모여 아픔과 약에 기대는 삶에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댓글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소중한 다짐이죠. 연령에 맞는 식단 관리나 심장과 간 건강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정성껏 준비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값으로 매길 수 없지만 지혜로운 지식과 바른 선택을 통해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룬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의사로 일해온 유호진입니다. 수많은 분들과 건강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아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께 따뜻하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아껴주세요.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에도 애정을 쏟아주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